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경찰 실무종합 핵심 요약 정리 강의를 함께 진행하게 된 강윤구라고 합니다. 자, 우리 교재는 요 강타 실무종합이라고 하는 요약 교재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 또 실무종합이라는 건 굉장히 양이 방대하잖아요. 그 내용을 조금 압축해서 약 8회 정도의 강의로 조금 핵심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수험 준비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강의를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핵심적인 내용을 함께 이제 정리를 하면서요.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셨던 지식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핵심을 빠르게 요약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수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 받으신 교재를 같이 봐주시고요. 자, 3페이지 내용부터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총론 1단원 내용은 경찰과 경찰학이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자, 그리고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내용이 이제 경찰의 개념이죠. 개념. 자, 거기 밑에 표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경찰의 개념은 시대성과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다. 자, 그 말은 뭐 당연하죠. 시대성과 역사성,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자,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 뭔가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라는 내용도 포함하는 개념이고, 자, 우리 경찰의 개념이라는 건 시대성과 역사성을 반영하는 개념이다. 그 말은 시대에 따라서 경찰의 개념이 달라져 왔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밑에 보시면은 고대와 중세의 경찰 개념은 어땠는가? 고대 및 중세의 경찰 개념. 자,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경찰의 개념 범위가 축소되어 오는 과정이었죠. 자, 그 말은 아주 옛날 고대에는 경찰의 개념이 가장 개념 범위가 넓었던 시대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여기 1번 보시면 경찰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폴리티아에서 유래한 것으로, 자, 도시국가에 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의미하였다. 자, 고대 국가의 경찰 개념은 한마디 키워드로 요약하자면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이랑도 동의어로 사용이 되었다. 즉, 고대의 경찰 개념은 모든 정치 활동, 그 말은 즉 오늘날로 치면 헌법이랑도 같은 동의어로 사용이 될 만큼 경찰의 개념 범위가 아주 넓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자, 밑에 14세기의 프랑스 경찰 개념은 국가 목적적 작용, 즉 국가 작용을 경찰 개념이라고 불렀었는데, 자, 이 개념이 어디로 계승이 된 거예요? 15세기에는 독일로 계승이 되었다. 이렇게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14세기에 있었던 프랑스의 경찰 개념, 즉 국가 작용이라고 했었던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15세기로 넘어가면서 어디로 계승이 되어서, 그렇죠, 독일로 계승이 되었다. 이것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자, 14세기에 먼저 프랑스에서 정립된 경찰 개념이에요. 그게 어디로? 15세기에 독일로 계승이 되었다. 자, 이거 이렇게 바꿔서 시험에 낸 적도 있죠. 일단 요거 기초적인 개념이지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고대에는 경찰 개념이 모든 정치 활동, 특히
헌법이랑도 동의어로 사용이 되었어요. 자, 중세시대 14세기에 프랑스 국가 작용을 의미했던 경찰 개념이 15세기에는 어디로 계승이 되었다? 독일로 계승이 되었다. 요거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자, 16세기에는 경찰의 개념 범위에서 특히 이 분야가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가 되었죠. 자, 그게 뭐예요? 교회 행정은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되었다. 자, 16세기에는 교회 행정이 제외된 일체 국가 작용을 경찰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 행정이 제외되었다. 이거 일단 포인트로 기억을 해두시고. 자, 됐죠? 자,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근거 법이 뭐였던 거예요? 독일 제국경찰법이라고 하는 법이었던 거죠. 자, 가끔 연도도 물어보기 때문에 1530년에 만들어졌던 근거법이구나. 자, 특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느냐? 교회 행정은 경찰의 개념 범위에서 제외된다라는 걸 근거화한 법률이었어요. 자, 독일 제국경찰법. 자, 밑에 17세기로 넘어가면, 자, 17세기는 우리 무슨 국가라고 표현을 하나요? 17세기는 경찰국가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17세기 경찰국가 시대. 자, 이때는 경찰의 개념에서 분화작용이 일어나게 됐죠. 경찰과 무엇이 분리가 된? 경찰과 행정이 분리가 된. 자, 행정은 이제 더 전문적인 국가 기관에 맡겨야 되겠다. 경찰 개념에서 제외시켜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된 게 17세기 경찰국가 시대 개념. 자, 그래서 17세기 국가작용의 분화 현상이 나타나 더 전문화되고 더 세분화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자, 경찰 개념에서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은 제외된, 즉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이라고 하는 행정이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럼 경찰은 어떤 개념만 남게 되었느냐? 내무행정 전반에 국한되었다. 자, 17세기 경찰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은 행정은 빠진 거예요. 행정은 제외. 자, 국가작용이 분화됐기 때문에 경찰과 행정은 이제 나눠지게 되었던 거고요. 경찰과 행정은 나눠지게 되었던 거고, 경찰국가 시대의 경찰 개념은 내무행정만을 경찰의 개념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자, 내무행정은 뭐와 뭐가 합쳐진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소극적 질서 유지와, 소극적 질서 유지라는 건 이제 치안 질서 유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복지. 자, 복지라는 건 적극적인 개념이죠. 자, 질서 유지, 치안 질서 유지는 소극적인 개념이고, 자, 요 두 개가 합쳐졌을 때 뭐라고 부른다? 내무행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17세기 경찰국가 시대는 경찰의 개념이 네 글자로 정리하면 내무행정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내무행정 안에는 소극적인 치안 질서 유지와 적극적인 복지가 합쳐진 개념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밑에 3번이죠. 법치국가 시대 이후의 경찰 개념. 자, 법치국가 시대에는 위에 17세기 경찰국가 시대와는 다른 점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자, 아까 17세기는 내무행정이라 그래서 소극적 질서유지, 적극적인 복지, 이 두 개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자, 18세기로 넘어가면 이 중에서 복지는 빠져나가게 되고, 자, 뭐만? 소극적 질서 유지만 경찰의 개념 범위에 남게 되죠. 그게 언제? 18세기 법치국가 시대에. 자,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17세기 경찰국가 시대 내무행정, 소극적인 거, 적극적인 거 합쳐졌던 개념. 자, 18세기 법치국가 시대 적극적인 복지는 빠지고 소극적인 질서 유지만 경찰의 개념에 남게 되었던 시대. 자, 근데 법치국가 시대에는 반드시 뭐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전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법치국가 시대에 만들어졌던 법전, 그리고 그 법전의 제정 순서. 자, 그리고 이거는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 독일 법전이었는지 프랑스 법전이었는지 자, 그거 나누는 거 다시 한번 이제 복습 같이 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독일 1번. 자, 18세기에는 계몽 철학의 등장으로 법치주의 시대가 도래하였고, 자, 경찰 개념에서 적극적인 복지 경찰 분야는 제외되었고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에만 한정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특히 이제 시대적인 이념이 18세기에는 계몽 철학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자, 18세기 계몽 철학, 18세기 계몽 철학, 그리고 법치주의 국가 시대. 복지는 제외되고 뭐만 남았다? 소극적인 치안 질서만 경찰 개념에 남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 자, 가장 먼저 만들어진 법전부터 우리 시대 순으로 나열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가장 먼저 만들어진 법전은 무슨 법전? 1794년에 만들어졌던, 자, 프로이센 독일이죠. 일반 란트법. 자, 그리고 일반 란트법의 키워드.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자, 공중이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기관이라고 규정을 하였다. 자,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게 무슨 기관? 경찰기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다. 자, 키워드 절박한 위험, 이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혹은 그냥 위험 방지가 경찰,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되고. 자, 1794년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게 경찰의 임무. 이렇게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795년에 만들어진 법이 있었죠.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 자, 혹은 줄여서 경제처벌법전,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고. 자, 옆에 오른쪽 칸을 보시면 1795년 죄와 형벌법전. 자, 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다 라고 규정하였다. 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유지하는 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 안전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왼쪽이죠. 독일 돌아오셔가지고 1882년. 자, 이거는 법전 아니고 판결이죠. 판결. 1882년에 나왔던 대표적인 판결. 자,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일단 재판 명칭하고요.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었던 판결이었느냐. 경찰관청이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위험 방지 분야에만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자, 경찰은 뭐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 방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베를린 경찰청장이
고층 건물에 막혀서 전승기념비가 안 보이니까 고층 건물을 허물어 주세요. 이렇게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명령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 고층 건물을 허물라는 거는 우리 행정의 영역이잖아요. 자, 근데 경찰은 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방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청장이 고층 건물을 허물어라 라고 행정적인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야, 경찰청장은 위험 방지만 할 수 있는 게 경찰인데 어떻게 건물을 허물어라 라고 명령을 할 수 있느냐? 본인은 위험 방지 임무에만 충실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게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자, 그러면은 경찰의 개념, 경찰의 목적을 어떻게 한 거예요? 축소시킨 최초의 판결이었다는 거죠. 자,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경찰의 개념 범위를, 경찰의 목적을 위험 방지 분야로만 축소시킨 최초의 판결. 무슨 판결?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몇 년도? 1882년도. 연도까지는 기억하실 필요 없지만 당연히 이거 배열하는 거는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온 법이 이제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자, 그렇죠? 지방자치법전. 자, 이건 프랑스. 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죠. 자치체 경찰은 공공의 질서 안녕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자, 위생을 확보하는 것도 누구의? 자치체 경찰의 임무 범위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위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행정의 영역인데 이례적으로 지방자치법전에서는 경찰의 개념 범위에 위생사무를 포함시켰다라는 게 이례적인 부분. 자, 그래서 일단 1884년 지방자치법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위생사무를 경찰의 직무 범위에 포함시킴, 이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1931년에 만들어진 자, 프로이센 일단 명칭 경찰행정법. 자, 역시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거기 표시를 해두시고. 자,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자, 쭉 내려오시면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자, 경찰은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게 경찰이다.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게 경찰이다. 자, 재량은 재량인데 그냥 마음껏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의적인 재량이 아니고 반드시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디에서?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서. 몇 년도? 1931년도. 자, 그래서 이 흐름이랑 이 배열하는 순서를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다 아마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경찰 개념이 쭉 내려오셔서 5번 내용인 거죠.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했어요?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는 행정기관으로 이관되고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는 행정기관으로 이관되고 경찰은 뭐만? 자, 보안경찰 활동만을 경찰의 주된 임무 범위로 하게 되는 자, 협의행정경찰과 보안경찰이 나뉘어지게 되는 현상. 자, 그거를 뭐라고? 비경찰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비경찰화. 자, 협의행정경찰은 더 이상 경찰의 영역이 아니다. 비경찰화. 자, 이건 언제 일어났던 현상이었던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쵸?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 현상. 자, 그러면은 지금의 경찰의 개념은 뭐만 남게 되었던 거? 지금은 보안경찰만이 경찰의 임무 범위에 남게 되었던 거. 그 외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협의행정경찰사무는 행정기관으로 이관되었죠. 그거를 비경찰화라고 표현을 한다. 언제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자, 그래서 경찰의 개념을 이제 시대순으로 한번 정리를 같이 했고요. 자, 그다음에 18세기 법치국가 시대 법령이 제정된 요 순서, 5가지 순서,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 판결이 중간에 이렇게 끼어 있잖아요. 판결이 하나 끼어 있고, 자, 프랑스, 독일 이렇게 대칭적으로 순서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얘는 프랑스, 얘는 독일. 그러니까 뭐 기억이 안 나시면 독일 나와 있으면 틀린 거구나. 독일, 프랑스. 중간에 판결 하나 있고 프랑스, 독일 이렇게 지그재그로 순서가 배열이 되어 있다. 이렇게만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죠. 4페이지. 영미의 경찰 개념은 그럼 어땠느냐? 자, 이거는 다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잖아요. 프랑스와 독일의 경찰 개념인데, 자, 영국과 미국의 경찰 개념은 그러면 어떠했는가? 자, 1번. 영미 경찰 개념은 자치 권한을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조직체로서,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건 자치 권한, 시민들의 자치권에서 경찰의 개념이 파생되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고 중요한 차이점이죠. 자, 왜냐면 대륙법계는 경찰의 권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일반 통치권에서 나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반 통치권이라는 건 국가 권력에서 나온다라고 보는 거고, 자, 반면에 영미법계는 경찰의 권력이 어디서 나온다? 자치권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치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시민한테 있는 거니까. 자, 자치권에서 경찰의 개념이 나왔다. 경찰의 권력이 나왔다. 이렇게 본다라는 건 경찰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줘야 되는 기관이다 라는 게 도출이 되는 거예요.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때만 올바른 경찰 수행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대륙법계는 국가 권력에서 경찰 개념이 도출된 거기 때문에 결국 경찰은 어떤 목적에 충실해야만 국가를 위해서 일할 때만 올바르고 좋은 경찰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경찰의 권력이 어디에서 유래했느냐에 따라서 경찰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느냐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자, 영미법계 시민들의 자치권에서 경찰의 권력이 나왔다. 그러니까 경찰은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때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만 바람직한 경찰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줄, 그래서 자치권한을 위임받은 요거 중요한 포인트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시민들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 및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 기능 및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자, 그러니까 영미법계는 경찰이 어떤 기능 혹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야, 경찰 도대체 너네는 뭘 하는 조직이야? 이렇게 포커스를 두는 게 영미법계 경찰 개념. 자, 그 다음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게 영미법계 경찰 개념. 당연히 그렇겠죠. 영미법계는 경찰의 권력이 시민들이 갖고 있는 자치권에서 경찰의 권력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 경찰, 너는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니? 이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고, 그리고 결국
경찰이 해야 되는 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 여기에 경찰의 궁극적인 임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경찰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보다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도대체 경찰 활동이라는 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경찰 개념이 논의되었다. 자, 그러면 경찰은 무엇인가라는 걸 더 강조하는 입장은 뭐인 거예요? 대륙법계죠. 대륙법계는 경찰은 도대체 뭘까? 경찰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막 철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대륙법계. 반면에 영미법계는 좀 실용적이잖아요. 실용적이기 때문에 경찰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고 무슨 역할을 하는 기관이야? 이렇게 문제를 삼는 게 영미법계. 자, 두 개의 차이점을 그냥 간단히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영미법계는 시민들의 자치권에서 경찰 권력이 파생되었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게 경찰이 해야 될 임무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관점이겠죠. 자, 밑에 우리나라 경찰 개념의 형성. 자, 밑에 프랑스법의 관념이 독일의 관념 형성에 영향을 주었고, 자, 우리 아까 14세기에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15세기에 독일로 계승되었다라는 내용 정리를 했었죠. 자, 그게 또 어디로 이어진 거예요? 독일에서에 있었던 경찰 개념이 일본과 그리고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 자, 그 다음에 2번. 미군정 시기에는 영미법계의 민주주의적 이념이 경찰 개념이 강조되었고, 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가 경찰의 책무로 도입되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군정 시기를 거치면서 영미법계의 경찰 이념이 우리나라 경찰 조직에까지 반영이 되게 된 거죠.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이 미군정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경찰 조직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영미법계 미군정 시기 직후에 만들어진 특히 무슨 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는 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몇 년도에 만들어졌어요? 1953년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경찰 조직법, 작용법, 경찰 작용법이죠. 자, 1953년에 제정이 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자, 미군정 시기의 영향을 받아서 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라는 영미법계 이념을 반영해서 만든 법이었어요. 그쵸?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역시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고, 자, 그래서 밑에 3번 우리나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대륙법계 요소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 영미법계 개념이 모두 반영이 되어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영미법계 이념을 최초로 반영한 최초의 법률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밑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자, 우리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자, 경찰 개념을 조직 중심으로 구분하는 개념이었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자, 조직 중심의 경찰 개념이었어요. 자,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 조직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경찰이 하는 일이면 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됐었죠. 자, 주체가 누구냐? 경찰 조직이 하는 일이야. 그러면은 다 무슨 개념이 되는 거예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찰이 보안 경찰 활동을 하든,
치안 유지를 하든 아니면 경찰이 봉사 활동을 하던 아니면 경찰이 서비스 활동을 하던 자, 경찰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느냐와는 상관이 없이 누가 수행을 하기만 하면 경찰 조직이 주체가 돼서 임무를 수행하면 그건 다 무슨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되는 거였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자, 그러니까 얘는 조직 중심의 개념이었고 자,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 조직이 이러이러한 임무를 수행해야 돼요. 이거를 어디에? 우리 실정법에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개념이기도 했었고 됐죠? 그래서 조직 중심 개념, 실정법상 개념 그게 무슨 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자, 경찰이 무슨 내용의 임무를 수행하느냐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치안 유지를 해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 봉사 활동을 해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 서비스 활동을 해도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자, 경찰이 형식적으로 경찰이라는 주체가 수행하는 임무이기만 하다면 다 무슨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 정리를 했었고요. 자, 반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 중심의 개념이었다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내용 중심이죠. 내용. 어떤 내용을 수행하고 있느냐, 어떤 내용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 그게 경찰 내용의 활동을 하고 있으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이거는 경찰 작용과는 무관한 내용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아닌 거였고. 됐죠? 그럼 실질적 의미의 경찰 활동이 되려면 어떤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향하여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하거나 또는 강제하는 작용 그게 무슨 개념이었어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었어요. 자, 요 내용 네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만 무슨 개념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되는 거고. 그쵸? 자,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꼭 반드시 경찰이 할 필요는 없었죠. 경찰이 수행해도 되지만, 아니면은 일반 행정기관일지라도 요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요 네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활동을 하면 그건 다 무슨 개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해당하는 거였고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일반 행정기관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수행할 수 있어요. 단 어떤 게? 내용적으로 요 네 가지 요소를 다 포함시키고만 있다면 그쵸?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일반 행정기관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는 없죠. 왜?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라는 건 경찰 조직이 주체가 되어서 수행하는 활동만을 형식적 의미의 경찰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우리 익히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요. 조직 중심 개념, 실정법상 개념,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었고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내용이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장래에 향하여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명령 강제작용 네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야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되는 거였고 내용만 실질적으로 경찰 개념이면 경찰이 수행을 하던 아니면 일반 행정기관이 수행을 하던 전혀 상관이 없었고 됐죠? 여기까지 기초적인 개념을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가고 있어요. 자, 밑에 우리 4페이지 밑에 자, 경찰의 분류죠. 굉장히 기초적이면서도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고, 경찰을 나눌 때, 특히 이제 경찰의 개념을 구분을 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경찰의 개념을 어떤 경찰 개념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경찰의 분류라는 개념이었죠. 특히 그 중에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나누는 거, 사법경찰은 뭐 우리 수사죠, 수사. 행정경찰은 치안 유지고. 자, 행정경찰, 사법경찰을 나누는 구분 기준은 뭐예요? 삼권 분립 사상. 그쵸? 그래서 우리 또 분류의 기준하고요. 기준하고, 그 다음에 이 분류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이거를 좀 같이 정리를 해두셔야 됐었고. 자, 행정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치안 유지 작용이다 라는 면에서는 우리 아까 봤었던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가까웠었죠. 얘는 실질적이에요. 자, 사법경찰이라는 건 실제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될 수가 없었죠. 왜? 사법경찰은 시점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거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현재 또는 장래에 향하여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한테 명령 강제하는 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었는데, 장래에 향하는 것만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었는데, 사법경찰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못 되고, 하지만 그래도 경찰이 하는 경찰 작용이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이 됐었고, 그쵸? 자, 그래서 행정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사법경찰, 형식적 의미의 경찰,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이 새록새록 이제 떠오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밑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라서는 경찰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자, 만약에 위해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경찰 임무를 수행하면 그거는 무슨 경찰이 되는 거예요? 예방경찰이 되는 거죠. 위험이 발생하고 나서 나중에 그 위험을 진압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건 진압경찰,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었고. 자, 이 두 개를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경찰권이 언제 발동이 되느냐. 경찰권 발동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경찰의 분류였었죠. 자, 그래서 기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경찰권 발동 시점,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우리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예진 시점이니까 그냥 뭐 시 해가지고 예진 씨 아니면 뭐 예진아 씨, 뭐 이렇게 흔히 두 문자로 기억을 시켜드리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기준, 보안경찰과 그 다음에 협의의 행정경찰을 나누는 기준. 자,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을 나누는 기준. 자,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어지는 거였어요? 그렇죠. 경찰 업무에 독자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기준이었어요. 업무의 독자성. 업독. 업독이에요. 업독. 자, 보안경찰이라는 건 업무의 독자성이 있는 거죠.
그 말은 독자성이 있다라는 건 경찰 혼자서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 이거였고, 협의행정경찰은 업무의 독자성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자, 다른 행정기관과 결합해서, 즉 경찰 혼자 하지 않고 다른 행정기관과 결합해서 수행하는 경찰 활동을 협의의 행정경찰 이렇게 구분을 했으니까 협의의 행정경찰은 업무의 독자성이 상대적으로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업무의 독자성 기준으로 따라서 보안경찰과 그 다음에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거 구분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어요? 그쵸. 2차 대전 이후부터 얘네들을 구분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구분하는, 자, 이렇게 구분하는 그 개념을 우리 네 글자로 표현하는 용어가 있었잖아요. 자, 그게 뭐예요? 비경찰화. 자, 그쵸.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을 무슨 기준에 따라서 업무의 독자성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고, 자, 이 두 개를 개념적으로 나누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자, 이 두 개의 개념을 구분하는 걸 뭐라고 표현을 한다? 비경찰화. 이렇게 표현을 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을 나누는 기준. 자, 그래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눌 때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구분을 했었어요. 그죠?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라서 권책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위해 정도와 담당 기관의 정도에 따라서, 자, 평시경찰, 비상경찰, 평시경찰, 비상경찰. 자, 평시에는 평온한 상태예요. 위해 정도가 없어. 평온한 상태예요. 그때는 경찰기관에서 담당을 하죠. 평시경찰. 자, 평시에는 경찰기관에서 담당을 한다. 자, 비상시에는 비상시에는 경찰이 담당하던 직무를, 치안에 관련된 임무를 군에서 치안 활동을 담당한다. 그게 비상경찰 개념. 자, 그래서 누가 담당을 하느냐? 경찰이 담당하느냐? 군대에서 담당을 하느냐? 자, 위해 정도가 평상시에 평온한 상태이냐? 아니면 비상시국이냐? 위해 정도와 담당 조직에 따라서 평시경찰과 비상경찰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서, 자,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을 한다.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을 한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질과 내용에 따라서. 됐죠? 자, 질서경찰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제력을 동원하는 거. 반면에 봉사경찰이라는 건 권력적인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고 비권력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좋게 말로 표현을 하는 거. 그거를 봉사경찰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분류하는 것도 되게 기초적이고 쉬운 개념인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혹시라도 혼동돼서 틀리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뒤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